대선 전국에서 우리 보수 국민들은 대단히 재미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면은 보수 쪽 후보라는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1위 했다가 또 조금 밀리기는 해도 그래도 또 1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이 나야 할 텐데 그렇지 않죠. 그게 이제 왜냐하면 후보가 이 지지하고 있는 대중하고 겉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후보가 전통적인 보수 국민들의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뿐 아니라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되겠는가.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싫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흡족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렇게 겉돌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신이 나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 이 사람은 자기가 지상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아무거나 자기 생각나는 대로 돈을 펑펑 쓰고 무슨 짓이든 하면 자기가 제일 윗자리에 앉고 이래서 더더구나 이 보수의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근심서린 그런 그 반응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여러분이 좀 힘을 내고 조금만 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그 시험을 보러 온 학생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위치를 잡아주게 되면 여러분은 근심 걱정을 다 떠나보내면 됩니다. 단지 빨간 펜 하나를 들고 앉아서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정책 발표를 할 때마다 그것은 틀렸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나무랄 수 없다. 이재명 후보가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찍어줘야 된다. 이런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국민의힘 당원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험장인 겁니다. 그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요구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거 내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표 한 개입니다. 내 표 안 주겠다. 내 표는 이런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꾸십시오. 지금은 이 사람에게 주겠다. 아니, 내일은 저 사람에게 또 주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정말 후보들이 땀 흘리면서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내가 틀렸나 보다. 내가 바꾸자. 지금 보수 국민들은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갖다 맡겨놓은 표처럼 해놓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 자기 멋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윤석열 후보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수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가 말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거 지지해야지. 이준석 대표가 이거 하자고 하니까 이거 지지해야지.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버릇을 망쳐놓는 것이죠. 그거는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완전히 그릇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준석 대표의 그 버릇없는 행태, 그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이라는 사람, 김영진 씨가 이준석은 양치기 소년이다,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장이라는 뜻입니다. 어째서 이런 소리를 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말을 한 것은 1월 23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월 25일 중앙일보가 이것을 보도를 했고 그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다그침을 받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쫓기고 있었던 것이죠. 민주당 측에게. 못나도 그렇게 못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지난 1월 6일에 그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 아주 영웅처럼 뭐 한 30분 연설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 광고로 많이 써먹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솔선수범 자세로 선거를 뛰고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쓰던 국민의힘 당사 6층에다가 그 방에다가 야전 침대를 놓고 대선을 진두지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죠. 이거를 보고 1월 6일에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준석이도 저렇게 결기를 보이는데 우리 지도부는 뭐 하는 거냐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지금 부상을 입었죠. 뭐 그 수술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본인이 해야 하는데 할 수 없게 됐고, 그래 하는 수 없이 김영진 선대위 총무본부장, 당 사무총장인 이 사람이 1월 18일부터 당사에 간이침대하고 뭐 이불, 전기요 이런 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지금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전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재촉을 계속 받았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지난 21일에도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했고 23일에도 그랬고 이렇게 된 것이죠. 즉 급기야 중앙일보에까지 이게 실리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답을 올렸습니다. 1월 25일 오후 2시 21분 이준석 대표가 써놓은 글을 보십시오.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 김영진 본부장 보고 원래 내가 김종인 위원장이 쓰던 공간을 쓰려고 하다가 그 5층, 6층 선거 사무 공간은 청년 보좌역들에게 쓸 수 있게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청년만 챙긴다는 게 또 나오죠. 그래서 3층에 3평 남짓한 작은 방을 하나 찾아서 준비하고 있다. 그 기사를 링크해 놓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이 대선을 임하는 그런 각오를 보이겠다 하는 것을 민주당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소하다는 듯이 억울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 철딱선이 없는 이준석. 서로 경쟁하고 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상대방 말은 이제 거짓말을 했다, 식언을 했다, 그런 건데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키는 동안에 상대방은 진지하게 그런 그 당사에서 숙식을 하는 옛날 같으면 그 와신상담입니다. 편하게 지낼 수 없다. 이런 각오를 보이고 있는데 억울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준석.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놓은 국민의힘은 그 정당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뭐 이야기할 게 없죠. 자기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힘 있는 또 경력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밀었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1월 25일까지 야전 침대에서 숙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당사 김종인 위원장이 쓰던 데를 쓰려고 했다. 그랬는데 마치 지금 청년 보좌역들이 쓸 수 있게 하려고 내가 그걸 양보하고 3층에 방을 지금 찾아서 준비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제 이상한 부분이 있죠. 국민들은 이준석이 진작 방을 준비한다 하는 뉴스를 이미 본 겁니다. 그게 1월 7일입니다. 1월 6일에 이제 밤에 아주 멋지게 연설을 하고 그게 이제 1월 7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뉴스원 보도를 소개하죠. 이준석이 이게 1월 7일 현재 다음 주부터 당사 6층 사무실에서 숙식을 한다. 이렇게 모든 언론에 다 나갔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머물던 그 사무실에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에 야전 침대를 놓고 숙식을 해결할 예정이다. 기간은 3월 9일 대선까지다. 그러면서 7일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다음 주 중으로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면 7일이 금요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죠? 그러면서 과거 천막 당사하고 마찬가지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전쟁을 치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1월 6일에 밝히고 1월 7일에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까지 말을 그냥 식언을 해버린 거죠. 모르는 채. 근데 그 사이에 자기가 이용할 때는 곳곳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날 뉴스가 그러면 국민의힘 당사 6층에서 숙식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이 거기에 상당 기간 밖에 나가서 지내지 않고 상당 기간 여기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야전 침대 그리고 간단한 세면도구, 옷까지 마련을 해놓을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식사도 꼭 필요한 공식 오찬 만찬 이외에는
바로 이 사무실에서 해결을 하겠다. 이제 천막당사 같은 그런 것을 하겠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그 전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전날 한 이야기가 이걸 이렇게 시건을 해도 되는가 하고 새삼스럽게 이게 참 중대한 흠이다, 중대한 잘못이다 싶은 것이 그걸 살펴보기로 하죠. 1월 6일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했는데 그게 30분간 작심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치르면서 자기 일처럼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 야전 침대에서 숙식을 하면서 눈이 벌게져서 나오신 선배들의 뒤를 잇고자 당사 방 한편에 내 침대 하나를 놔달라. 무슨 독립선언서 읽듯이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 대표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당원으로서 정말 권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의 자세로 선거를 뛰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듯이 그리고 당원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거 그런 자세로 선거에 뛰겠다고 한 걸 다 내팽개친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는 지난 2012년에 김무성 전 의원이 했던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김무성 전 의원은 그 당시 대선에서 총괄선대 본부장이었는데 당사에 야전 침대를 놓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것이죠. 김무성 의원은 밤 11시에도 실장, 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24시간 비상체제로 선대본부를 운영했고 그리고 그때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이준석 말처럼 거기에서 먹고 자고 있는다만이 아니고 24시간 비상체제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약속을 그냥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제 6일에 그렇게 아주 멋진 연설을 하고 7일에 또다시 밝히고 보도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11일입니다. 11일 2대1이 보도인데 이준석 야전 침대가 당사가 아닌 구 새시대 준비위원회 사무실에다가 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이름을 정권교체 동행위원회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위원회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런 그 위원회인 것이죠. 이것하고 관련해서 나온 게 이준석 대표가 정말 야전 침대를 갖다 놓으려는 어떤 그 행동을 했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동행위원회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안에는 청년 활동밖에 없습니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1월 11일에 야전 침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1월 11일 오후 4시 30분 국민의힘 총무국 소속 직원 7명이 그 여의도에 있는 이 동행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와서 위원장실 책상을 치우고 위원회 장실이니까 위원장실이죠. 칸막이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동행위원회 위원장실에 책상을 다 빼고
거기에 마음대로 칸막이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총무실 직원들이 칸막이를 치면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와서 여기서 숙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 언론사에서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사무실을 오후에 갔더니 윤석열 위원장 책상이 빠진 상태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오전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준석 대표가 나갔습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당사에 야전 침대를 갖다 놓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준석이 당사에 야전 침대를 갖다 놔달라고 했는데 당사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사람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쓰고 있어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당사가 비좁으면 다른 데 마련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진행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김종인 위원장 쓰던 그 방에 야전 침대 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같은 1월 11일입니다. 이준석 말이 김종인 위원장 방은 회의실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숙식 공간으로 쓰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조그만 방 하나를 어디에서 찾아봐라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찾아봐라 해놓고 그날 오후에 동행위원회 그 사무실에 가서 위원장 책상을 빼내고 거기에 칸막이를 친 겁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죠. 침대 갖다 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오늘 밤에라도 들어올 수 있다. 금방 도착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당사의 김종인 위원장 방을 내가 거기서 먹고 자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준석이가 김종인 씨를 내보낸 그 방에 자기가 쓰겠다. 거기에 이준석이 들어눕겠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는 한다는 소리가 이제 동행위원회에 가가지고 동행위원회는 윤석열 후보 직속인데 그 위원장이 윤석열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 침대를 들여놓고 먹고 자겠다 하면서 위원장 방의 책상을 빼낸 겁니다. 윤석열 의자를 뺐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지금 이준석이 하는 일이 마치 무슨 장제원 의원 그 사무실에 가서 주인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가서 거기 차지하고 사진 찍어서 올린 거하고 비슷한 짓을 한 것 같다. 일단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이제 당사를 떠나서 동행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보도가 나왔죠. 그 사이에 벌써 번복을 한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한 번 말을 했으면 그걸 정확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는 저질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1월 25일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시치미를 딱 대고 1월 7일에 했던 김종인 위원장 쓰던 데를 쓰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1월 7일 현재의 이야기죠. 당사 6층. 그러다가 그거를 청년 보좌역 쓰라고 내주고 1월 25일 지금 당사 3층에다가 3평 남짓한 작은 방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1월 11일 이야기는 뭡니까? 동행위원회에 가서 위원장 책상은 왜 뺐습니까? 내가 갑이고 윤석열이 을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가서 의자 뺀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날은 A라고 했다가 이날은 B라고 했다가 이제는 한도 없이 자기 맘대로 처음에 했던 이야기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런 말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은 야전 침대에서 숙식하겠다는 것만 말을 하지만 지금 보면 정말 제대로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언론을 상대로 그리고 이게 널리 공표가 되는 것인데 야금야금 거짓말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작자를 당 대표라고 뽑아놓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대선 승리를 바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야 합니까? 국민에게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생선 사러 갔다가 생선이 변변찮으면 안 사도 되는 겁니다. 올해 이제 38살이 된 이준석이 56살 된 민주당의 김영진 본부장을 보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싸가지 없게 이죽이죽 거리고 있는 이런 막대먹은 모습을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수는 이런 꼴 볼 수 없는 겁니다. 위아래를 모르는,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나 튀어나와서 무슨 틀딱이니 이러고 있는데 그런 정당은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 정당은 망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준석이 또 그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한다 하고 호남에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틀간 호남 지역을 다녀오겠다. 그런데 호남에 가서 이틀 동안 8개의 호남 지역 방송을 출연하면서 호남 유권자들하고 소통하겠다. 이준석이 방송 나가는 거 좋아하는 병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상황이 좋습니까? 그 아내 김건희 씨 문제도 그렇지만 본인 문제도 지금까지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던 그 정책 부분은 한마디로 쓰레기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 실컷 나가겠다 하고 호남을 간 겁니다. 8개 방송을 지 마음껏 질리도록 돌아다니겠다. 그러니 이 호남 선거운동이 누구 선거운동이냐?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이죠. 이준석 페이스북에 공개한 일정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에 방송을 6건에 나간답니다.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전 8시 10분 광주 MBC 시사 인터뷰 오늘 MBC 라디오라는 표시 같습니다. 12시 30분 전북 CBS 라디오 커먼 라디오 김도현입니다. 오후 7시 광주 KBS 1TV 뉴스 7 광주 전남 같은 시간에 광주 KBS 1TV 뉴스 7 전북 저녁 8시 전주 MBC 뉴스 데스크 전북권 뉴스 저녁 8시 30분 JTB
전주방송, JTB 8시 뉴스 이렇게 해서 총 6건입니다. 1월 26일 오전 8시 35분 광주 KBS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오후 8시 KBC 광주방송, KBC 8시 뉴스 해서 2건, 1월 30일 일요일 오전 7시 10분 전주 MBC 신년 특집 대담, 이것은 1월 31일 오후 5시 10분에 재방송할 예정이다 해서 이때가 1건, 이렇게 해서 전부 보면은 9건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 이준석이 방송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준석 홍보가 되겠죠. 이준석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건대. 그 다음에 이준석이 윤이버스, 이름이 이렇습니다. 윤이버스. 이걸 타고 전북을 방문했다. 1월 25일에. 그러니 윤이버스가 뭔가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석열이의 윤이버스냐? 아니면 무슨 윤이 짜장하는 유니버스냐? 뉴스원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니버스라는 것은 윤석열을 위한 이준석 버스의 줄임말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윤석열을 위한 이준석 버스를 타고 가서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라북도 도의회 앞에서 이준석이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버스에서 이준석이가 청년들과 간담회를 3건을 한답니다. 이준석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을 위한 이준석 버스는 누구 버스입니까? 앞에 있는 누구를 위한에 어떻게 다른 사람 버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죠. 어머니를 위한 이준석의 카네이션. 누구 카네이션입니까? 이준석 카네이션이죠. 어머니를 위한 이준석이 그 카네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위암을 받은 겁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을 위한 이준석 버스는 이준석 버스입니다. 근데 이준석이 그 버스를 왜 갖고 있냐면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가져줄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 좋다고 합시다. 어쨌든 이 버스는 이준석 버스입니다. 유니버스니까. 그러면 이준석이 이 버스 값을 지불했어야 하겠죠. 이 버스를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도 다 이준석 사비로 됐어야 합니다. 윤석열을 위한 이준석 버스니까 괜찮으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석 버스, 이준석이 윤석열을 위해서 이 버스를 가지고 쓰니까 이 버스는 윤석열이 쓰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 버스니까. 이거를 당비로 샀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준석은 공금 착복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거를 이야기해 봅시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었는데, 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 있는 그 커피 믹스를 몇 개씩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타 먹었다고 합니다. 그거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죠. 그 처벌 받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이 당대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국민의힘 그 안에서 뭐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준석 자기 집에 자기 방을 청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처벌받죠. 그것도 굉장히 이건 죄질이 나쁜 그런 범죄로 취급을 받습니다.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사무총장 권영세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최고위원들 김재원 최고위원 보니까 무슨 대구에 공천을 받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 그 이준석을 김일성 수령동지에 갖다 대면서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 위대한 수령동지라고 그렇게 아부를 떨었던 겁니까? 그런데 이거 유니버스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 당에서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게 되면 이거 경찰이 개입합니다.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석열을 위한 이준석 버스라는 게 뭡니까? 지금 보면 이준석이 매번 할 때마다 정당에 있는 모든 것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 그 페이스북에 1월 10일에 이런 걸 올려놨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AI 윤석열이라는 게 이제 밖에 소개가 되고 하던 그런 때인데 AI 윤석열을 만들기 한 달 전에 이미 AI 이준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AI 이준석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후보가 누가 되든지 후보가 되면 바로 제작해서 활용할 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연습 플랫폼으로 이 AI 이준석을 이용하고 있다. 연습을 이준석 AI를 만들어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뭐 개를 갖다 쓰든지 홍길동을 갖다 쓰든지 이건 괜찮은데 이준석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준석 왜 이렇게 무식한 겁니까? 이왕 하는 거 내 거 만들어서 연습해보자. 이건 중고등학교 애들도 안 할 그런 이건 그냥 도둑질입니다. 근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준석 머리인 것이죠. 회사에서 건물을 만들어서 앞으로 뭔가 할 거다 했더니 내 집에 갖다 짓습니다. 뭐 똑같지 않느냐. 이거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이거는 거의 이 정도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공무수행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당무수행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대선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59초 쇼츠를 제작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이준석 원희룡이 주인공입니다. 여러 개 내놨는데 일단 거기서 나온 그 공약 사항들도 문제가 많지만 그거 다 놔두고 거기에 보면 이준석 원희룡 자기들끼리 위에다가 이름 붙여놓고 자기들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저 인상을 쓰든지 감탄하든지
배불뚝이 모습으로 나와서 속이 편치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아주 잠깐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고칠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일들은 이미 범죄 기수 여기에 이른 겁니다. 이거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는 이게 앞으로 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 이 두 사람이 절대 후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사전선거 운동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대선을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쓴 거다. 물론 이준석 대표는 다음 대선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대선 운동을 하는 그 기회를 그걸 악용해서 자기 다음번 선거운동을 한다. 대선 후보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직접 그 운동을 한다. 이거는 대단한 해당 행위입니다. 당이 이번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그거를 빼먹으면서 자기 자신의 연습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을 자기가 쫓겨나기 전까지 최대한 거기에 있는 거를 다 빼다가 써먹을 그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게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건지, 지금 이 시국에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생각이 일체 없이 그저 해보고 싶은 짓을 하는 거다. 이번에 유니버스인가 하는 거기에 저기 뉴스 나왔죠? 뒤에 애들만 가득합니다. 뭐 청년이라고 하는데 애들만 가득, 남자들. 이거 이준석이 지금 뭔가 단단히 잘못 일을 꾸미고 있다. 지난 1월 7일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바라는 것은 TK 지역에서의 득표율, 그거보다 20대에게서 더 높은 득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은 TK가 아니고 20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TK 눈치를 보거나 이러지 말고 20대만 바라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TK 지역의 지지자들한테는 그냥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방향을 바꾸겠다. 우리는 이제 방향을 진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20대, 특히 20대 남자들의 표를 얻어서 지역 상관없이 20대이기 때문에 찍어주는, 즉 그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선거에서 이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준석의 국민의힘이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준석이 스스로 밝힌 게 이겁니다.
40대, 50대는 적대 계층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버린다. 이거를 세대 포위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대 통합론을 통해서 선거에 이긴다. 이게 완전히 좌파머리입니다. 세대 통합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러면 모든 세대에게 다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이준석은 그게 아닙니다. 세대 통합론은 2030의 표를 받기 위해서 전력 투구한다. 이게 세대 통합론입니다. 2030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생각의 폭을 이렇게 넓혀 보십시오. 2030이 세대 통합론이다. 이거 상당히 웃기는 소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30이 중심이면 얘들이 지금까지 했듯이 일 배우고 수습사원 노릇하고 긴 시간 자기의 그 능력을 개발하고 이거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2030이 바로 현장에 뛰어들겠다. 2030이 후보 되겠다 이겁니다. 당에서 당직 차지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030 아닌 세대를 축출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8살이 된 이준석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누굽니까? 자기하고 맞닿아 있는 40대. 그러니까 40대, 그리고 자기 이외의 30대. 그러니까 30대 2030 하면서도 이준석의 마음은 20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좀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30대, 40대를 쳐내고 싶은 겁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준석에게 가 있는 2030은 4050을 쳐내고 싶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4050이 좌파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벽이 4050입니다. 당에서 이들을 쫓아내고 싶은 것이죠. 공천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론 2030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0대 이상만 남죠. 4050은 적대 계층으로 쳐내니까. 그리고 2030이 다 차지하겠다. 여기에 또 이들은 계속 마이너스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반패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30에서 여자를 배척합니다. 말은 반패미인데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자들을 쫓아낸다 하면서 여자를 무시합니다. 이준석 패거리가 하는 게 그것이죠. 그래서 2030 젊은 여성들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설치면 설칠수록 정말 꿀값이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좁아집니까? 2030 남자만 남죠. 그리고 60대 이상. 60대 이상은 틀딱 계층, 그래서 나가버려라 이래도 붙어있는 계층이다. 집토끼다. 이러면서 그쪽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먹이도 줄 필요 없고 투자할 필요 없다. 가끔 겁만 좀 주면 된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좀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면은 안 되지 않냐 하고 아직 남아있는 그 나이든 당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그거 괜찮다. 투표일 직전에 내버려 뒀다가 그것들이 뭐 하겠느냐. 그런데 정반발을 하면 투표일 직전에 한번 가서 TK나 PK나 한 바퀴 휙 돌아서 들어오면서
보수 코스프레 한 번만 해주면 확 쏠려 들어온다. 그래서 얼마 전에 PK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것들 요리 잘했다. 내부에서 하는 소리가 그냥 공개적으로 이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신경 안 쓴다. 틀딱이다. 이렇게 쳐내기만 하고 마지막에 가서 알아서 들어오지 않으면 조금 다독거리면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 여자 빼고 2030 남자만 남고 60대 이상은 덤이고 4050은 적대계층. 그래서 세대 포이론으로 가야 될 계층이고, 그런데 이준석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TK는 됐다 하면서 우리는 호남당으로 간다. 이거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호남에만 공을 들인다. 그러다 보니 TK 무시가 자동적으로 PK 무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냥 호남당으로 간다. 이 지역적으로 갈라선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페미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2030 여자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전 유권자 중에 여자들을 통으로 무시합니다. 얼마 전인가 국민의힘 쪽에서 이 이야기 할 때, 반페미 하면서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란 것이, 국회의원이었던가 아니면 상당히 지위가 있는 당직자, 이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 노인 여성도 있고, 노인 여성도 우리도 신경은 써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여자는 2030 여자가 핵이고, 그들은 페미니스트하고 가까워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일베 청년은 버린다 하는 개념으로 버리는 거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4050은 적대계층에 같이 묻혀가고, 그 다음에 하여튼 40대 이상의 모든 여자들은 늙은 여자이기 때문에, 노인 여성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로 들어가고, 이 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면 반드시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남자, 이거 따로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 하죠. 이게 지금 병입니다. 단단히 병이 든 것이죠. 이준석과 윤석열이 묶여있는 국민의힘은 이 시대의 사조에 역행하는, 인구의 절반인 여자를 적으로 돌려놓고 있고, 그리고 남자들도 2030 중심으로 청년당을 만들겠다.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여자들과 노인들이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아주 버릇 더럽게 들이고 있다. 이러면 같이 망합니다. 일단 그 이야기 먼저 하죠. 이준석이 어째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운동의 자원을 빼먹고 있는가? 원희룡이 왜 이걸 같이 빼먹고 있는가? 공범으로 왜 이 짓을 하는가? 그걸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준석, 원희룡, 자기들이 학벌이 좋다 혹은 머리가 좋다 이런 자랑을 하죠. 세상 쓸데없는 자랑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들 보기에 윤석열, 김건희가 영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닌데 저렇게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윤석열, 너는 안 돼. 그러니 차차기 이준석, 뭐 아니면은 보궐선거, 지방선거, 원희룡, 우리 몫이나 챙기자. 이준석이 항상 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 선거는 후보가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망하면 윤석열이 망한 거고 우리는 상관없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정당 추천 후보입니다.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2월 14일까지 등록하면 윤석열이 패배하면 국민의힘이 패배한 게 됩니다. 정당 추천 후보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은 상관없답니다. 그냥 후보 책임이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인 것이죠. 이준석은 책임 안 진다. 대선 패배해도 이준석은 당대표에서 안 물러난다. 이준석은 이준석의 몫을 계속 챙길 거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모자란 겁니다. 이준석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거기서 결연한 의지로 야전 침대에서 자고 있으니까 거참 딱하네. 억울하겠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 국민의힘 너희가 못나서 우리한테 당하는 이준석이나 원희룡 우리가 좀 빼먹었다고 해서 너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당까지, 이런 사람들까지 구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이 더 힘을 가지고 국민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자. 이 나라에서 국민의 말을 두려워하고 이 헌법과 법률의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게 하자 해서 하는 거지. 국민의 힘이라는 저 이상한 참 그 대표도 적골이고 후보도 적골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무슨 당직자나 최고위원이나 다 그 모양 그 꼴인 그 당을 우리가 구제하고자 이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오늘 좀 하고 싶은 만큼 해보려고 하는데 이준석은 책임 안 진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저거 대선 승리하자고 하는 짓 아닙니다. 아니 유권자를 세대별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데 다 가서 절을 하고 다 귀담아 듣고 모든 세대를 포용을 해도 부족할 판에 앉아서 틱틱거리는 겁니다. 너 꺼져. 그래서 이준석이 하는 것은 대선 패배를 전제로 하는 거다. 이왕 패배할 거 거기서 나 챙길 거 챙기겠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준석 자기 이익 챙기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상한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0 그것도 콕 찍어서 20대 남자 이러고 있다. 그거는 대선 망하자고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준석이 무슨 짓을 해도 윤석열 후보가 어떻건 김건희 씨가 어떻건 무조건 밀어주고 국민의 눈을 좀 가려보자 이러고 있는데 그거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제 보면 이준석도 김건희 씨를 쓰레기 취급하는데 김건희 씨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거짓말에 성공하고 기뻐하고 남을 속여 넘기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쑥대밭입니다.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냐면 김건희 씨가 친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무슨 뭡니까? 그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그쪽 세력, 그 다음에 반 이재명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죠. 뭐 무슨 배우였던 사람이 뭐 마스크 팔고 하던 시위도 하고 한 그런 단체 있죠. 거기서 지금 전부 김건희 팬카페 이런 데 와서 지지한다. 이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친 문재인 이낙연 씨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래서 뭐 이제는 그 진영을 통합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윤석열 표가 될 것이냐,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금 반 이재명 쪽에서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주고 있는 세력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식의 선거운동의 달인입니다. 조직력이 대단하죠. 예전에 문재인 후보가 파란을 일으킨다 할 때부터 활동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영향을 미쳐서 되는 게 아니죠. 국민 한 명 한 명이 표를 찍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만의 표 하나를 딱 들고 앉아 있으면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이 표는 내가 결정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에는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김건희 씨 팬카페, 그리고 국민의힘하고도 커뮤니티 같은 데가 다 합쳐졌죠. 이거 이제는 아예 민주당 색깔입니다. 김경진 씨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누가 롤모델이라고 했습니까? 김정숙 여사처럼 앞으로 따라가겠다고 했죠. 방송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반 이재명 세력의 마음이 뭐냐? 이낙연 후보로 후보 교체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송영길 대표를 위시한 그쪽 세력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진짜 찐 문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를 변함없이 지지하는, 대통령에서 물러나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이겁니다. 윤석열이 훌륭하다라든지 건희 여사라고 하는 거 아주 속이 불편하다. 그리고 만에 하나 윤석열이 되더라도, 후보 교체가 안 돼서 불행하게도 윤석열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이재명을 떨어뜨렸다는 의미 이상은 없다. 변함없이 적이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글쎄 우리 같은 국민으로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참습니다. 와서 문재인 씨를 비난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면 와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견뎌 하는 것은 김건희 씨의 그 학위, 경력, 이런 위조, 논문에 보면은 논문에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 그리고 그동안의 행적, 그런 걸 갖고 그동안 저렇게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의 그 남편인 윤석열을 지지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낙연 후보를 간절히 원하면서 문재인 씨를 지키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와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좀 험해서 소개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니 제발 김건희 씨 가지고 걸크러쉬니 이런 말 좀 하지 말라 이러고 있습니다. 걸크러쉬라는 게 같은 여자가 봐도 멋지고 반할 만한 여자여서 여자들이 흠모할 만한 대상, 말이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보수에서는 이런 사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변경 불가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지금 38살 된 이준석이 저렇게 싸가지가 없다. 나아지는 게 없고 스스로 자기 도취가 돼가지고 지금 실정법 위반 같은 걸 막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또 이런 말도 하죠. 내 손자 같아서, 내 아들 같아서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이준석은 여러분의 아들이나 손자가 아닙니다. 남이죠. 그리고 36살 먹은 청년에게 물어봅시다. 이준석이 아직 어려서 몰라서 저런다. 납득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나? 유니버스가 뭐야? 그래서 이준석을 속이 시원하게 비판을 하자 이것도 아니고, 보수 국민에게 좀 눈을 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상표가 붙어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 국민의 존재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보수다. 우리는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윤석열을 지지한다. 아니면 다른 누구를 지지한다. 그거는 애초에 선거를 망치는, 선거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풀어 헤쳐져야 됩니다. 개인으로서.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존재감은 어디 있는가? 노라고 얘기할 때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바꾸십시오. 여기 여러분도 윤석열을 안 찍으면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말고도 이제 두고 보면 2월 14일에 후보 등록을 하면 그게 14번까지 갈지 20번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빼고 그래도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여러분은 도박꾼입니까? 당선될 사람한테만 투표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투표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것을 봐서 투표해서 그 사람이 뽑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큰 집 짓고 미리 임명장 많이 줘서 자기 지지할 사람들을 그룹으로 표를 엮어 놓는 사람이 뽑힌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보수가 정권 교체를 해야 하고 저 사람이 당선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마음 끓이지 마십시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보수의 정책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이름은 다르죠. 이제 여러분은 끊임없이 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